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 반이 거의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얼굴에 텐션감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오늘 에어부산 채용이 어쩌면 이제 진짜 찐막이겠죠. 찐막차를 태워갈 에어부산 채용이 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들께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또 우연찮게 여기 에어부산 비행기가 있네요. 지금 좀 띄엄띄엄 채용이 뜨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채용이 많다라는 게 체감이 안 되실 수는 있는데 채용이 계속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은 팩트죠. 이번 에어부산 채용은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사실 통합 LCC 직전의 채용이라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이렇게 또 채용이 떴고요.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은 한 기수 남짓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에어부산도 이제 진에어처럼 영상 면접까지 보는 게 기본 세팅값이 되어서 자기소개서가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 할 수도 없고 또 자기소개서가 사실 중요도가 조금 부족한 만큼 이전과 또 동일한 변함없는 똑같은 직전 에어부산 동일한 항목이 나왔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5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장황하게 쓰려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을 부족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축약하고 줄이고 축약하고 막 없애다 보니까 뭔가 알맹이가 없는 그런 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볼 수 있도록 가이던스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촬영했었던 제주항공 천자 자기소개서랑은 완전히 다르죠. 천자 자기소개서에는 경험의 배경, 과정, 결과까지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직무 연결까지 막 엄청 상세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자에는 사실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없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넣으면 짧게만 가기 때문에 사실 글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은 한 문항에 하나의 메시지만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별로 메시지가 또 일관성이 있으면 사실 더 좋긴 하겠죠. 일단 에어부산은 지금 현재로선 에어부산 채용입니다. 에어부산이라는 항공사가 여러분을 뽑는 건데 그래도 감안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통합 LCC 항공사를 앞두고 있는 에어부산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통합 LCC 항공사의 이슈를 너무 앞세우진 마시고 그만큼 통합 LCC 항공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할까, 이런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사람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어떤 것들을 원할까를 좀 상상하면서 또 작성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마지막 포부적인 부분이 있죠. 항상 항목 마지막에는 포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통합 LCC에 대한 인사이트를 살짝 언급해 주시는 것 정도는 굉장히 또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에어부산 기업 철학을 보면요. 완벽한 안전, 편리한 서비스, 실용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최고의 고객 가치 창조, 비전은 아시아 최고의 LCC, 핵심 가치는 안전, 편의, 실용,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하실 때 이 세 가지 가치 있죠? 안전, 편의, 실용,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엣지 있게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의 서비스 모토는 활기차고 기분 좋은 서비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창공을 나르며 이런 게 있죠. 그 안에는 친근한 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정되고 명쾌한 서비스, 부지런하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서비스,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원자의 모습으로 글 속에 비춰져야 할지 대충 감이 어느 정도 오시죠? 그래서 에어부산의 이 자소서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작성하셔도 되고요. 특정 항목에 있어서도 이런 컨셉을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00자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작성하는 전략을 갖고 갈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문장은 두 가지식으로 핵심 주장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는 핵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말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어떤 경험의 게시,
시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뭐 길게는 또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경험을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로 해서 본인이 한 행동, 과정, 액션, 결과까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에어부산에서 어떠한 승무원이 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 이렇게 뭐 포부, 미래 지향형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자 자소서는 친절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이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지원 동기,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사실 지원 동기와 목표, 뭐 지원 동기와 포부, 뭐 이런 느낌이죠. 자연스럽게 사실상 포부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지원 동기. 근데 여기서 꿈이라는 것을 넣으면서 좀 막연한 포부보다는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명확한 그런 디테일을 보여달라라는 것 같아요.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본인의 이상향을 에어부산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해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원동기 작성할 때 이제 이런 흐름을 알고 계셔야겠죠. 왜 에어부산인지, 여러 항공사들 중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에어부산에 어떤 가치에 끌렸는지, 기업 분석이나 이런 정보 내용이 증명돼야겠죠.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입사 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이고, 그게 이제 또 회사에 어떤 영향이 될 것인지, 뭐 이런 흐름으로 좀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왜 에어부산인지, 그리고 꿈이 무엇인가. 수많은 항공사 중에서도 에어부산의 매력을 느낀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에어부산은 이런 비전, 이런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이러이러한 사례로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항공사다. 이렇게 이유와 어떤 가치 증명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 또한 그러한 방향성으로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여러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어부산에서 그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 지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에어부산인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기업 분석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럼 이제 에어부산이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얼마나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지 조사한 바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럼 본인도 이제 그런 지역 공헌, 봉사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그런 에어부산의 이러이러한 따뜻한 행보가 어떻게 내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꿈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좋겠죠. 결국에는 지원 동기부터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꿈과 마지막 포부 마무리까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마무리 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부산의 사내 봉사 동아리 블루엔젤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말씀해 주셔도 굉장히 좋은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어부산이 이러이러한 장점 매력이 있어서 지원했다라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제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회사에 이런 걸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여점을 넣어서 지원 동기로 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 이러한 장점에 나도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이러한 역량들을 기여하고 싶다. 왜냐면 본인이 이제 만약에 부울경 그쪽 지역 사람이라면 에어부산 덕분에 이제 세계 여행이 너무나 편리해졌고 덕분에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들 너무 많이 만들 수 있었다. 내가 이러한 관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앞으로 이런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계속 뻗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 내 꿈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기여하는 사람 되고 싶다. 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지원 동기를 안전의 그런 가치로 갔다면 꿈 또한 이제 안전으로 연결이 되어야겠죠. 근데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꿈 같은 경우에 고객에게 사랑받는 승무원이 되겠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다. 이런 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에어부산이 고객에게 신뢰받는 항공사라서라는 지원 동기를 썼다면 에어부산이 쌓아온 부산 영남권의 그 고객 신뢰를 내가 현장에서 직접 이어나가는 객실 승무원 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에어부산의 안전 가치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기내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고객과 동료 모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전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것을 꿈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에어부산의 친근함과 활기찬 그런 서비스 모토를 지원 동기로 엮으셨다면 고객에게 에어부산다운 활기차고 기분 좋은 서비스를 매비행 체감하게 하는 승무원이 되겠다. 이렇게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변 작성하실 때 구조는 자, 내가 에어부산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 지원 동기 작성하시고요. 에어부산의 가치, 기업 분석한 거 넣으시면서 나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직업관이나 이런 생각들 작성해 주시고요. 이제 입사 후의 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포부 같은 경우에도 꿈의 연장선으로 연결하시되 이제 에어부산에 어떤 기여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하물며 통합 LCC 항공사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도움, 어떤 역할이 될 것인지 이렇게 좀 풀어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입니다. 지원한 직무를 위해서 좀 필요한 역량 무엇이라 생각하고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어떤 본인의 노력,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직무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죠. 대부분의 지원자가 안전, 서비스, 외국어 이런 것들 말씀하실 겁니다. 일단 500자 이내이기 때문에 2가지 선택, 3가지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한 가지를 깊고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임팩트 있게.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첫 번째 안전이 있었다면 두 번째도 안전으로 가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물론 이건 전략이죠. 한 가지의 일관성으로 갈 것인가,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것인가, 3가지의 어떤 균형을 보여줄 것인가. 좋지만 내가 이제 이력서상에 갖고 있는 어떤 지원서상에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가장 큰 강점 한 가지 또는 2가지를 1, 2번에 초반에 딱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외국어 관련한 어떤 해외 경험, 유학 경험,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이 강점이라면 1번도 2번도 사실 충분히 이런 관련한 글로벌 역량 쪽으로 엮어보실 수 있겠죠. 대충 딱 훑어보더라도 이 지원자의 강점이 딱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항목에서 그냥 외국어 소통 역량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내에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외국인 승객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글로벌 소통 역량 이렇게 가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또 에어부산의 그 서비스 모토 보시면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정된 서비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고객의 불편함을 먼저 관찰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힘입니다. 이런 걸로도 가볼 수 있겠죠. 적극적인 그런 느낌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주장하는 것보다 이걸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사례, 경험, 노력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비중을 나눈다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나누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론이랑 결론이 합쳐진 게 이제 본론의 양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경험, 노력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유료 강의 멤버십에 올려두었던 이제 작년에 촬영한 에어부산 자기소개서 샘플 영상인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3가지 항목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좀 심플하게 작성해둔 공유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 항목만 한번 전체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땐 제가 안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답변 작성 구조 한번 보시면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그 역량이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이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겠죠. 결과 또는 배운 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으로 연결해 주셔야겠죠.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답변 소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많겠죠. 중요한 것은 경험의 크기는 아닐 겁니다. 카페, 음식점, 올리브영, 병원, 학원 등등등 다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곳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본인의 역량으로 표현하는 거. 외국어 어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 에어부산 중국 노선, 일본 노선, 대만 노선 80% 이상이 정말 외국인 승객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부산만 가보면 제가 매주 주말마다 부산에서 수업하잖아요. 외국인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외국어 어필할 때 그냥 영어 성적, 토익 성적, 중국어 성적 이렇게만 어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하고요. 언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단순 영어, 중국어 실력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샘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유료 강의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관련된 내용, 기업 분석 내용, 또 자기소개서 샘플, 그리고 이제 직전 기출 문제들을 항공사별로 제가 다 공유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로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항목입니다. 다른 지원자 대비 차별화된 강점
보완해야 할 약점,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4대6, 3대7 이 수준으로 약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면 강점은 그냥 사례 증명만 하면 되는데 약점은 보완하고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관리하는 나의 태도,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지원자의 자기 객관화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보시면 중요한 건 약점인데 너무 가볍게 쓰면 진정성이 없고요. 너무 치명적인 걸 쓰면 직무 적합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죠. 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함께하면 부담 느껴요. 이건 좀 곤란하죠. 이런 표현은. 저는 이런 강점은 아니다 생각해요. 뭐 관찰력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강점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한번 6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점은 반드시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객실승무원 직무에 너무 치명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라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례를 다 이야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장황해져서는 안 되겠죠. 일단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럼 약점은 제가 좀 이런 예시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느립니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것도 뭔가 행동과 상황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조건 달아서. 그러면 봤을 때 약점다워 보이지만 치명적이지 않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죠. 이건 제가 성격의 장단점 관련해서 그 답변 작성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점은 좀 보완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뭐 답변을 작성하는 구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차별화된 강점 제시, 강점이 드러난 사례 증명해 주시고요. 보완해야 할 약점 제시, 약점이 드러난 사례 제시해 주시는데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마지막 이제 직무에 문제 안 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다만 3번에서 피했으면 하는 방향성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충분히 이제 에어부사는 500자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눈에 잘 읽히는,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도 하지만 본인의 강점, 어떤 노력한 점, 차별점 이런 것들도 적당히 글 속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가 서류 합격 불합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채용 전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접장 가서 최종 면접에서 실무 면접에서 여러분에 대한 어떤 꼬리 질문 확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한 번 더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지원자의 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그래도 성심성의껏 정성을 들여서 쓰는 것은 중요하겠죠. 무책임하게 GPT에 다 써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청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인간미가 있는 여러분들만의 생각 경험이 정확하게 느껴지고 드러나는 그 글을 써야 500자이지만 와, 이 지원자 참 괜찮다라는 느낌이 글만으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일수록 지원자의 생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에어부산 자기소개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합시다. 지원 동기는 감정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와 연결해야 한다는 거. 자, 2번 직무 역량은 여러 개 나열 말고 한 가지를 깊고 정확하게 파고들어 증명하자. 3번 약점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태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업무하는 데 있어서. 에어부산은 지금 통합 LCC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자기소개서가 에어부산에 대한 그런 막연한 애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항공사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런 통합 LCC 항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글 속에서는 말이죠. 이상 테리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항공 채용도 해서 계속해서 좀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긴장감 너무 풀지 말고, 이제 뜨거운 여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데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잡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